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이제 끝난 걸까요? 중국 경제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수치 연성장률 6%가 올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인들도 좀 긴장을 하고 있나요? 네, 14억 4천만 명의 정말 큰 옆나라죠. 우리 경제와도 밀접이 큰 만큼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떨지 관심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중국인들의 새해 소망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중국인들의 새해 맞이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400대의 드론. 초고층 빌딩에는 2020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비칩니다. 我就祝大家新的一年红红火火啊！这个新年快乐。 중국 전역에서 새해를 맞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중국인들은 동전을 던지며 복을 빌거나 다 함께 춤을 추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提提老妈了呢，这鼠年嘛，就像老妈身体健康啊，完了快乐的安度晚年，我觉得没什么太大祝愿。 역시 황금빛과 또 붉은색을 좋아하는 네. 중국의 새해 행사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인데 올해 그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대 낮은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올해 중국 경제는 6% 안팎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했는데요. OECD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보다 낮은 5.7%와 5.8%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에 6% 성장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만에 5%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6%를 바오류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아직 신흥국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6% 이상은 돼야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의미 있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6%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면 어떤 걸까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이 대외 불확실성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미중 간 무역 전쟁입니다. 다음 주죠. 15일 미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를 앞둔 만큼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y suspicion is that that's going to be part of the negotiation, just like we've seen a suspension of tariffs on the U.S. side, a reduction on the Chinese side. 무엇보다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그리고 내수 부진과 기업 부채까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Soaring debt in China, debt to GDP is now 300%. Historically, when countries see such a sudden increase in debt, it's been followed by a financial crisis. 만약에 6%가 무너진다면 저런 상황이 더욱 악순환으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역시 올해도 좀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보험 영업은 물론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For us, it's very easy to do business. There's no barriers. In fact, the government has accelerated review and approval of new products. So it's a very good environment.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개방되는 중국 금융시장이 45조 달러 규모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중국, 미국 이 양대 나라가 국제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중국 경제에서 우리가 특히 어떤 부분을 눈여겨서 좀 봐야 될까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이 5G를 포함한 기술 산업입니다. 2018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31조 위안, 약 5천조 원으로 총 GDP의 34.8%를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5G 표준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지하철과 기차 등 역사 12만 6천 곳에 5G 망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앞으로는 교통 분야나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1인당 GDP가 곧 $10,000를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중국 경제가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교역 상대국 1위예요. 그래서 네.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또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항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